요즘 들어 병원에 갈 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감기 한 번 걸려도 예전 같으면 약 하나 사 먹고 넘기던 것을 이제는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피도 뽑고 검사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절 통증, 눈과 귀 검진까지 달력을 펼쳐보면 병원 이름이 적혀있는 날이 하나둘씩 늘어나 있지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혼자서 여기까지 잘 왔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먹먹해질 수 있습니다. 왠지 불길한 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빨리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도 합니다. 에이, 아직은 괜찮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이렇게 애써 밀어낸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우리 둘이 조용히 마주 앉아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마음과 생활을 조금씩 정리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어느 날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버스 번호나 간판 글씨를 잘 읽지 못할 수도 있고 늘 다니던 길인데도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지금 몇 층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지? 하고 헷갈릴 때도 생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 치매가 오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속으로 품고 계십니다. 나중에 아프면 애들한테 민폐아닐까? 지금은 그래도 혼자 다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혹시 내가 혼자 병원에 못 가는 날이 오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의 삶을 대충이 아니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는 나는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천천히 지금의 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병원에 가는 날 아침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약 봉투와 진료카드, 신분증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섭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예전에는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걸어가셨는데 요즘은 중간에 한 번, 두 번 멈춰서서 다리를 주무르고 가시지는 않나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에는 가볍게 뛰듯 다니셨는데 이제는 난간을 꼭 잡고 한 칸 한 칸 내려놓듯 움직이게 되지는 않나요?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진료실과 검사실 사이를 오갈 때, 약국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지요. 이런 변화들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겨버리기보다는 한 번쯤 눈을 맞추고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 내 몸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 어떻게 나를 지키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나이 들어가는 몸이 원망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더 잘 돌봐줘야 할 소중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은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늘 혼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병원을 다녔고 본인도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버스를 내리려다가 발이 순간적으로 헛디뎌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혼자 병원에 잘 못 올 수도 있겠구나. 집에 돌아와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분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 상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혼자 다닐 수 있을 때 뭘 준비해두면 나중에 덜 불안할까?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어디쯤에서 숨이 차는지, 병원 건물 안에서 어디를 지날 때 가장 지치는지, 어느 구간에 난간이나 의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억지로 예전처럼 빨리 걸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된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이 그분에게는 작은 주문처럼 마음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지금의 나는 어디까지가 편하고 어디서부터 힘들어지는지를 조용히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괜찮네. 여기는 조금 힘들구나 하는 마음의 표시를 하나씩 붙여놓는 거죠. 이건 나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그러면 누구와 함께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살짝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이렇게 훈련시키며 살아왔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야지. 도움을 청하면 미안하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혼자 버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병원처럼 신체와 마음에 모두 부담이 되는 곳일수록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이웃과 병원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다리가 약하고 한 분은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서로의 병원 봉투를 보고 말을 걸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병원 가실 때 날짜 맞으면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두 분은 정기검진 날을 서로 맞춰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는 다리가 좀 더 튼튼한 분이 팔을 잡아드리고 서류를 읽어야 할 때는 눈이 더 편한 분이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같은 길인데 둘이 가니까 훨씬 덜 무섭더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잘 다닐 수 있지만 언젠가 힘들어질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속에 한 사람쯤 떠올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연스러운 순간에 조용히 건네보는 거죠. 나 나중에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들어지면 그때 한 번만 같이 가줄 수 있어? 라는 말,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건강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직접 의사에게 내 증상을 설명하고 약 이름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 대신 설명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엄마가 무슨 약을 드셨더라? 아버지가 어디에서 무슨 수술을 받으셨지? 하며 기억을 더듬지 않도록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남겨두는 겁니다. 집에 남는 공책 하나를 꺼내서 맨 앞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건강 노트. 그 안에 나이와 혈액형, 평소 앓고 있는 병들, 복용하고 있는 약 이름과 시간을 적고 혹시 큰 수술이나 입원 경험이 있다면 간단히 기록해둡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것도 꼭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비상시 연락해야 할 사람, 위 이름과 전화번호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갈함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잘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새로 처방받은 약 봉투를 붙여두거나 의사에게 들은 중요한 말을 짧게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어져 누군가가 대신 동행해줄 때 이 노트 한 권이 여러분의 입이 되어줄 겁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이런 약을 드셨고 이런 치료를 받아 오셨습니다 하고 대신 말해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도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날을 막연한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날이 오지 않도록 또는 와도 덜 힘들도록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떼고 계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지금의 나를 살펴보고 함께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보고 건강 노트를 준비하는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습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 보고 싶은 것은 내 두 다리에 남은 힘을 어떻게 아껴 쓰고 또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입니다.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결국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느냐입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병원 입구까지, 병원 안에서 진료실과 검사실, 약국을 오가는 그 거리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병원에 혼자 오실 수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때가 바로 당신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비밀은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부담부터 느낍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아예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젊은 시절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뛰거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에게 맞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동작들을 생활 속에 조금씩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만 해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마다 혹은 하루에 몇 번만 시간을 정해두고 천천히 5번에서 10번 정도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으로 의자를 살짝 짚고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나 아직 쓰이고 있구나 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다시 현관까지 한 바퀴 돌아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분밖에 안 되겠지만 그 몇 분이 쌓이면 내일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심장과 무릎이 좋지 않아 어느 날부터 아예 움직이는 일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괜히 나갔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거리에 나가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집안에서조차 거의 걸으려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몇 달 이어지고 나자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할 때조차 현관문까지 나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정말 혼자 병원에 오실 수 없게 됩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이라도 걸어주세요. 그게 바로 미래의 나 자신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그분은 매일 아침 식사 후 집안을 3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면 서서 벽을 짚고 쉬었다가 다시 몇 걸음 걷는 방식으로요. 몇 달이 지난 후 예전처럼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혼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는 힘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미래의 병원길을 지켜준다. 오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가 앉는 동작을 5번 해보는 것. 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한 번 더 해보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이용해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 하나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유난히 무겁고 관절이 아파 도저히 걷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그래, 오늘은 쉬어가자. 대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동수단입니다. 평소에 병원에 갈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느 구간은 걸어서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버스가 끊기거나 비와 눈이 많이 오거나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 미리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택시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급한 상황이 닥치면 택시가 잡히지 않거나 어떤 번호로 전화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이동 지원 서비스를 애초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머리가 또렷하고 손이 잘 움직일 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지원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병원 이동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복지관에 들러 안내문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노인 이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복지택시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보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번호나 신청 방법을 아까 말했던 건강노트 뒷장에 적어두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는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셨는데 눈에 보호 안대를 한 채 퇴원을 하고 나면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직장 때문에 멀리 살고 있어 퇴원 당일에 맞춰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미리 신청을 해두었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날 담당자가 병원 앞까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집 앞 문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렸고 그날 할머니는 집에 도착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아,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손들이 여전히 여기저기 있구나. 이처럼 지금 당장 이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 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단지 발과 다리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막다른 길이 아니다. 라는 마음의 안전장치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갑자기 찾아와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면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참고, 숨기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남에게 짐이 될 것 같고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어지간한 건 속으로 삼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슴 안에서 점점 더 무겁게 자라납니다.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이 점점 두려워지는데도 별것 아니야.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며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조용히 꺼내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는 길이 예전처럼 쉽지 않아서 조금 겁이 나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지쳐서 집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언젠가 혼자 병원에 못 가게 될까봐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보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녀에게, 형제자매에게, 혹은 같은 모임에서 자주 보는 분에게요. 한 할아버지는 수년 동안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아직은 거뜬하다. 너희들은 너희 일이나 잘해라. 아빠는 알아서 한다. 그 말 속에는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심하게 어지러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도 솔직해져야겠다. 그날 밤 그분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요즘은 병원 다녀오는 게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 혹시 다음에 시간 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아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도 늘 걱정했어요. 앞으로 일정 맞춰서 최대한 같이 갈게요. 우리가 약해 보일까 봐 숨기고 있던 말들이 사실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다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낸다는 것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미래를 혼자가 아닌 상태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도 남아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구나 하는 안도감도 조금은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안고도 오늘의 나를 위해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작은 걷기, 작은 연락, 작은 메모, 이 세 가지는 결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꽤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날을 막연한 공포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 하나씩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병원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은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집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병원에 다녀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가요?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다 하는 안도감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 집안에서도 혹시 넘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나요?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병원까지의 길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돌아와 몸을 눕힐 수 있는 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도 함께 포함합니다. 현관 문턱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자주 다니는 길에 발이 걸릴 만한 물건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불을 켜기 쉬운지, 욕실과 화장실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지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고 굳이 지금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군데만 먼저 바꿔보셔도 여러분이 병원에 다녀온 날 밤 느끼는 두려움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관 문턱과 욕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몸이 지친 상태에서 현관턱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미끄러운 바닥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상의해서 문턱에 작은 경사판을 설치하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바뀐 건 집 안 몇 군데뿐이었지만 그 이후로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같은 몸인데도 집안이 조금 달라지니까 마음이 먼저 편해졌어.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덜 겁나더라.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서 자주 발이 걸렸던 곳, 미끄러질 뻔했던 곳이 있다면 그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발을 디딜 곳이 어디일까? 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신발은 자주 신는 몇 켤레만 앞줄에 두고 나머지는 안쪽으로 넣어두고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전선이나 잡동사니를 치우고 밤에 자주 오가는 길에는 작은 무드등을 하나 켜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지 안전을 위한 준비를 넘어서 나는 여전히 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되어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나 대신 말을 해줄 작은 정보들입니다. 냉장고 문이나 잘 보이는 벽 한쪽에 아주 간단한 정보들을 적은 종이를 붙여두는 겁니다. 이름, 나이, 주요 지병,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그리고 비상시 연락해야 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긴 글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 두시면 충분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주변에서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이 종이를 보고 응급실 의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날이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나를 위해 이런 조용한 준비를 해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병원에 가는 문제는 결국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위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혼자 가는 길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지? 앞으로 남은 날들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싶지? 어느 80대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게 그냥 귀찮은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직 내 두 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됐어. 그분은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을 때마다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떤지,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내가 미뤄두고 있는 말이나 사람은 없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길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더라고.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을
또 힘든 날이네 라고만 여기지 않고 오늘은 내가 나를 챙기러 가는 날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천천히 걷는 연습, 이동 수단을 미리 알아두는 준비,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연습, 집안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손길, 건강 노트와 비상 정보를 써내려가는 펜끝,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을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갈 수 없게 되는 날은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에게 기대고 또 기대어 줄 수 있는 사이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내가 도와줄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서 작은 등불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부디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너무 두렵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들려주고 서로의 불안을 나누고 서로의 용기를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차분히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병원에 혼자 다니는 것이 점점 두려워지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하는 한마디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를 돌보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는 길이 언젠가 혼자서 걷기 어려운 길이 되더라도 그때 여러분 곁에는 분명 누군가가 함께 걸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은 오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과 주변을 준비해 나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불안보다는 평안이 더 많고 외로움보다는 연결이 더 많고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많은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마음과 몸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걸음마다 작은 기쁨과 안도가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